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5학년도 경기도 학교 평가 편람의 두 번째 파트인 자율과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통지표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경기도 학교 평가 편람은 크게 공통지표가 50% 그리고 자율지표가 50%총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역이 새롭게 열어가는 미래교육 해서 20점 배점이 되어 있었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정량과 정성이 합쳐져서 5점,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실천이 정성평가로 10점, 그리고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가 정량으로 이렇게 5점, 척도로 합쳐서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으로는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이었는데, 이 부분은 유의할 것이 초등과 중등이 좀 달랐습니다. 초등은 역량 중심 학생 맞춤형 교육 중에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노력이 정성으로 10점이었는데, 중등은 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로 직업교육 내실화 노력이 정성과 정량 합쳐서 5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진로체험 횟수가 작년까지는 3회였는데 올해부터는 2.5회 이상이면 만점으로 좀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으로 정량평가 5점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자율과 균형으로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부분에서 첫 번째는 인성교육 활성화가 정성평가로 5점,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가 정성평가로 5점에서 10점 척도였고, 주요 변화 지점은 디지털 시민교육이 작년까지는 인성교육 활성화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었다라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교육 재정 부분 살펴보았는데, 이게 이제 일관성을 위해서 기관평가 그리고 지방공무원 성과평가와 연계가 돼서 학교 회계 집행 관련된 부분이 올해 이제 별도로 나와서 95% 이상이 만점으로 2.5점 배점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작년처럼 교육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88% 이상 만점으로 2.5점 해서 총 5점이 만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등장한 부분이 있었는데, 교육재정 지역협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체육관하고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외부에 게시하는 부분, 또 이제 별도의 일시 대여 일지 등을 증거 기반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이할 점은 이제 학교 시설 공사나 아니면 방과 후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방한 것과 똑같이 이렇게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밖 공공기관들이나 협력기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의 공간을 개방하는 것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힘을 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학교마다의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한 평가 지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자율지표 부분을 선생님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지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앞쪽에 개요 부분 살펴볼 때 미리 안내를 드렸지만, 첫 번째가 이 교육공동체가 수기를 거쳐서 현안을 진단하고 도출한 과제를 이제 뭐 해결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특화된 교육 활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학교 자율과제 운영이 정성평가로 20점으로 배점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자율과제나 아니면 학교의 특색교육 과정들을 자체적으로 정량평가 지표를 개발해서 정량평가를 하는 부분이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35점이 이제 확보가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전에 저희들이 이제 혁신학교 평가를 할 때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련한 평가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배점이 다른 것은 학생과 교직원의 배점은 6점으로 높았고 학부모님들은 3점으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에 비해서는 배점이 절반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 그래서 합치면 15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율지표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자율과제가 20,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15점,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가 15점 해서 총 5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역 5 자율과제 부분입니다. 평가 지표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이고요. 학교 자율과제란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교 자율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현안을 진단하고 수기를 거쳐 도출한 과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핵심 과제로 삼아야 될 것인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도출해서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학교 자율과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혁신학교 정책이 경기도 내 2,5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로 지정해서 이 목적 사업비를 내려주고 그 학교에서 그 목적 사업비를 토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들어오시고 나서부터는 몇몇 학교에 이렇게 특혜를 주는 예산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든 학교는 저마다의 과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교육공동체가 수기를 거쳐서 발굴해내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저마다의 학교의 특성을 찾고 한 걸음씩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이 학교 자율과제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취지나 목적, 방향을 잘 살려서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모여서 수계 과정을 거치고 도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본 예산, 그러니까 본 예산을 확충해 줘서 이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10% 이상 예산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학교마다 내려진 본 예산의 이 5%,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특별교육비 5%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이상 책정해서 학교 자율과제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목적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평가 요소를 보면 앞서 공통지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계획 수립의 적절성, 운영의 실천성, 성과 분석 및 환류의 적정성. 그래서 이 3단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평가 요소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정성평가로 되어 있고 평가 자료를 보면 학교 자율과제 운영을 위한 관련 계획, 그리고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 내용 자료, 그러니까 계획과 운영 내용, 그리고 학교 자율과제 운영 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환류 내용.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증거 기반 정책 평가의 기조를 잘 따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 이제 평가의 주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제 학교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평가 주안점, 특히 평가 주안점에서 이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평가 자체 평가 위원으로도 이제 참여를 하실 거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평가 결과를 탑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기관 평가 편람에 나와 있는 평가 요소와 평가 지표 및 평가 요소들이 잘 반영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학교 평가도 마찬가지로 평가 주안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이 평가 결과 보고서에 잘 담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단계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계획, 운영, 평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계획 부분 좀 살펴보면 교육 공동체가 수기 과정을 거쳐 학교 자율 과제를 선정했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교육 공동체 수기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여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과제인가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계획 수립하였느냐.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내용을 볼 때는 이 학교 자율과제로 이제 계획을 수립했으면 운영을 해야 되겠죠. 기관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자율과제를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는가. 이 교육활동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키워드가 교육과정 연계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평가 부분입니다. 성과를 분석하고 환류하는 단계에서 이 성과 분석을 했느냐, 그리고 표준 교육비의 5% 이상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했느냐. 다른 공통지표에서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학교 자율과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년도 운영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는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선순환 체제가 이제 구축되어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가 6점, 실천이 8, 그리고 평가 단계가 6점에서 총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보시면 학교 자율과제 운영 및 실행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학교 자율과제 관련 기본계획 또는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되거나 학교에서 선정한 과제별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자율과제와 연계한 별도의 그 계획들도 평가 내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교육과정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영역, 공통지표의 두 번째 영역이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과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뒤에 이제 Q&A도 나오지만 겹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2024학년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평가의 주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앞쪽에 이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여기에서의 이제 교육과정을 위한 학교 자체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쪽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변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Q&A 자료에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자율과제도 마찬가지죠. 앞쪽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인성 파트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과제 부분에 인성 파트를 두었을 때 겹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평가의 주안점이 다르다. 예를 들면 자율과제 같은 경우는 교육공동체 수기를 통해서 과제를 도출한 것이 인성이냐라는 연계성의 측면에서 이제 이 교육공동체의 수기 과정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내용 요소로 있어야 되는 건데 인성 부분은 그것이 좀 다르죠.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작년도 인성교육계획서를 분석하고 거기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들을 올해 계획에 반영했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주안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교육과정 부분 보겠습니다. 6-1 학교 자체 지표. 학교 자체 지표란 교육 공동체가 수기 과정을 거쳐서 학교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를 선정하고 시행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학교 자체 지표를 학교에서 만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 목적을 보겠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자율과제 운영 내실화. 학교 자체 지표 운영 결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절대평가, 여기 정량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정한 자체 지표 관련 계획 수립 자료, 그리고 학교에서 선정한 자체 지표 운영 관련 자료, 마지막 성과 분석 및 완료 내용. 이 평가 자료도 사실 앞쪽에 나와 있는 정성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량평가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선정한 자체 지표에 맞는 산출식을 학교별로 개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 양식을 주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이걸 그냥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 지표를 교육공동체가 수기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러 아마 안 해줬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평가의 주안점을 보면 학교가 선정한 자체지표 평가 결과는 어떠했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점인데 뭐 예를 들면 5점 척도 문항이 10개다 라고 했을 때 만점은 몇 점이에요? 50점이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5, 4, 3, 2, 1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서 나온 점수를 50으로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나눠서 나온 비율이 70% 이상이면 매우수가 되는 거고, 60 이상 70 미만이면 우수,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3점씩. 유의사항을 보면요, 학교 자체 지표는 학교 특성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서 특색 있게 운영한 교육과정, 특색사업, 역점사업 등에서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학교에서는 인성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이제 생활지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학교에서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학생의 주도성이 드러나는, 또 문화예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인문학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학교마다의 특성이 드러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표를 설정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지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제 그게 만족도 조사랑 겹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뭐가 좋을까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중학교다 그러면 자유학기 부분에서 학급수 대비 주제선택 과목은 얼마나 만들었느냐, 이런 거로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아리 개수로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 뭐 다른 것이 있다면 생활지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뭐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했느냐 등등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지표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꼭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의 주안점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뭐 연수 같은 경우에 뭐 10% 이상 10%가 아니었죠. 10%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15시간 이상 70% 이상 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5점 만점이 됐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척도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교육 만족도 부분입니다. 학생의 학교 만족도가 6점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의 학교 만족도가 6점,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가 3점, 이렇게 해서 총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생의 학교 만족도란 학생 개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학생의 요구, 흥미, 관심이 반영된 교육 활동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로, 진학 교육과 진로 직업 교육과 기본 계획 함께 읽을 때 2024학년도 11월에 진로 교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교육 공동체가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학생들의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성으로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갖추는 거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도 앞으로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이
진로를 설계하고 또 그 설계에 맞춰서 학교에서 이제 교육 활동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제 학생 학교 만족도 조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예, 이 전체 설문조사의 만점, 예를 들어 100점이다. 뭐 5점짜리 뭐 20문항을 했어요. 그랬을 때 5점 척도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점수가 예를 들어서 합산한 것이 평균이 70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7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우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육 만족도 부분에서 두 번째는 교직원의 학교 만족도 부분입니다. 교직원의 학교 만족도란 학교의 비전과 철학,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과 업무 추진의 주도성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학교 문화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교직원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업무 추진의 주도성, 존중되는 학교 문화. 지금 이렇게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 만족도 문항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그려지시죠? 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이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점으로 비율을 산출해내게 됩니다. 평가의 주안점 한번 보면 앞서 설명되어 있던 교직원의 교육과정 자율성, 주도성이 보장되고 존중되는가, 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효율화를 위한 학교 체제와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가. 교원의 업무 경감과 관련되어서는 뭐 지금 20년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업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피로도는 여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분 또 생활지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학교 현장에서 그래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체감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를 테니까 학교 업무가 효율화되고 또 업무가 경감되는 체제와 문화가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만족도는 학부모 교육 만족도입니다. 학부모 교육 만족도는 다른 것보다 이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보면 학부모 학교 만족도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가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문조사를 토대로 5점 배점으로 이제 문항을 출제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비율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안점도 여기 지금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율지표를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율지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학교 자율 과제가 이제 20점 정성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육 과정과 관련된 자체 지표를 설정하는 거다. 이게 15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만족도 조사. 그래서 학생이 6점, 교사가 6점, 학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3점에서 1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 학교에서 조금 어려워할 만한 것이 이제 자체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과 관련된 이제 교육 과정을 자체 지표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뭐 교육 과정 연계해서 이제 상호 존중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전체 수업 시수의 뭐 3%를 초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지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가 만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2% 정도 했어. 그러면 66.6%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점수화하는 거죠. 이런 지표들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시를 주면 좋지만 그 예시를 주면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서 측정을 해낼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교 평가를 접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우리 학교가 몇 점이냐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안내하고 그래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준비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 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또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서 교육 활동을 구성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이드를 제공해서 계획을 잘 수립했다면 우리가 중간중간 애초에 처음에 세웠던 그런 계획, 우리 백워드 교육과정 설계할 때처럼 애초에 계획을 수립했을 때 이런 교육 활동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는지를 학기 말이 되어서 이제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인성교육을 위해서 생활교육협의체도 만들고 또 그걸 토대로 학년마다 일어나는 사안들도 좀 공유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학년에서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지침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는데, 해보니까 생활교육협의체가 생각보다 잘 운영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는 거죠. 왜 잘 운영되지 못했는가? 왜 학년별로 일관성이 있는 생활지도를 하지 못해서 어떤 학년은 아이들로부터 원망을 받고 어떤 학년은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융통성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을까? 칭찬이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요. 이러한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2026학년도에는 어떻게 우리 학교가 생활지도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또 기초기본학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500명의 학생 중에 100명의 학생이 교과 부진 학생으로 이제 선발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기초학력 이제 미도달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나왔다. 그래서 이 학생을 위해서 보정 지도를 하기 위한 교육 활동들을 학교에서 마련을 했고 운영을 했지만 연말에 이제 도달 검사를 해보니까 한 60%는 좀 그대로이더라. 그랬을 경우에 이 적체되어 있는 아이들이 내년에도 또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으로 선발이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토대로 해서 기초학력 혹은 기본학력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올해 60%가 좀 남았다면 내년에는 58%, 2% 정도만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학교 평가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 학교 자체 평가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주 개조식으로만 안내가 되어 있어요. 학교 현황, 그리고 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 결과 분석 및 활용 방안,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 지표별, 평가 현황 부분을 보통 3쪽 이내로 우리가 3년 단위로 이 학교 평가를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받게 되는 학교들은 3쪽 이내로 이렇게 하지만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성평가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3쪽 정도면은 뭐 아주 많은 양은 아니잖아요. 기관평가도 대부분 평가 영역별로 이제 3쪽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아주 이 핵심만을 요약해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Q&A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 대상 교원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서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따라서 3분의 1의 학교를 3년 주기로 선정한다. 우리가 뭐 지금 한 2600개이기 때문에 한 대략 900개 학교 정도가, 저번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막 1200개다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절반 정도라고 생각을 그때 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900개 학교 정도가 이제 3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800에서 900개 정도가 이 학교들을 3년 주기로 선정해서 이제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평가를 받게 된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교육청 주관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작년에 교육지원청이 처음 들어갔었고 올해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평가 운영 지원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12월 학교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모범 사례교 선정 및 성과 공유를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 대상교에서는 정성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나. 근데 여기 3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 요소의 주안점입니다. 기관평가, 학교평가, 또 직속기관들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평가 요소, 어떻게 보면 이게 루브릭이잖아요. 이 루브릭에 맞게끔 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답안은 아니지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 학교 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작년 평가 결과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서 평가 주안점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안 들어가 있다면 뭔가 잘못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평가 요소의 주안점에 맞춰서 올해 이제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요소로 해서 특히 공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과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이 이제 맥락을 같이 하면서 경기 교육의 이제 목표나 비전을 고려해서 이행될 수 있는 거죠. 정성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별도 서식은 없으며 평가 주안점에 준거하여 학교의 계획과 운영 내용을 작성합니다. 평가 주안점에서는 지표별 학교계획 수립의 적절성, 운영 내용의 실천성 및 성과와 환류가 주요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의 전학년도 교육활동 분석, 개선을 위한 계획의 수립, 실천과 운영, 당해 학년도 운영과 예산 운영 등의 평가와 다음 학년도 적용 방안 등을 함께 기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통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기관 평가도 비슷합니다. 특수학교에서 학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나와 있는 학교 평가 편람을 참고해서 특수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 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자, 네 번째.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이거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교원, 학부모, 외부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작년부터 외부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7명 내외로 구성하고 학교평가위원회 세부 운영에 대한 사항은 학교 자율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 인근에 있는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외부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평가의 평가 영역을 학교에서 수정할 수 있나요? 학교평가의 평가 영역과 평가 지표는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과 비전을 반영한 것이다. 왜? 학교교육과 경기교육의 방향성이 같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일관성을 확보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학교평가의 평가 영역, 지표 요소 등을 함께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정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 만족도 평가 영역에서 평가 지표별 평가 문항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평가 문항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제 학교 구성원들과 수기를 통해서 학교 교육 활동의 중요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시면 되고, 학교평가위원회에서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서 평가 요소별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실시하면 됩니다. 만족도조사 평가 문항 개발 시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항인지,
평가 주안점에 따라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인지 등을 고려해서 학교의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쓰시면 됩니다. 평가 주체별 학교 평가 참여율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뭐 500명의 학생 중에서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해야 되냐? 이런 기준이 있냐라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작게 너무 적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교육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8번. 당해 연도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차년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와 학교평가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교육과정 평가 그리고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마지막 학교평가 설문조사 별도로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겠죠. 학교평가의 평가 단계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통합해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9번째. 학교평가 실시 후 결과 공유 및 환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평가 실시 후 학교 교육공동체와 결과를 공유하고 환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년도 교육계획 수립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리고 이 학교평가 편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올해 이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들을 차기 년도 계획에 반영했느냐가 첫 번째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유는 꼭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 공동체가 함께하는 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평가지표 2-1 학생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노력의 교원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연수 실적을 정성평가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점, 초등은 10점, 그 다음에 중등은 5점인데 여기 정성평가에 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 연수 실적 어떻게 반영하면 되냐. 보시면 2022 개정교육과정 또 2023 경기도 교육과정 관련 연수 학생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정성평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학교 자체 연수 및 교사 개별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실천한 성과를 기록해서 정성평가에 포함해서 쓸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11번입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5-1 학교 자율 과제 운영과 공통지표가 중복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성평가 보고서는 지표별로 뭐가 있냐면 평가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자율과제 운영 부분의 평가 주안점과 공통지표의 이 평가 주안점이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그 주안점을 토대로 해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을 자율과제로 설정한 경우 3-1 인성교육 활성화의 경우에서는 인성교육 관련한 평가 주안점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학교 자율과제 같은 경우에는 요 평가 주안점을 토대로 해서 자율과제 선정의 수기 과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부분, 성과 분석 등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이 공통지표와는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게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밑에 이제 학교평가 체크리스트 부분 나와 있는데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25학년도 경기도 학교평가 편람 부분을 선생님들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가 학교평가 편람을 학년 초에 보게 된다면 우리가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것에 주안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 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 운영의 실천성 부분을 이제 점검할 때 이 주안점에 있는 내용들이 고려되어서 교육활동으로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 원래 애초에 계획한 목적과 방향에 맞게 교육활동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성과 분석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과정을 토대로
내년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보다 좀 더 나은 그런 계획,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만족할 만한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평가가 학교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수립했던 계획들이 잘 이행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올해 겪었던 시행착오나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면서 학교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 평가가 마련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학교마다 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학교평가 편람을 이제 다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좋은 공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증거 기반 정책 평가와 관련된 계획을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청하신 공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공문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댓글을 제가 보고는 있는데 이 답을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웬만하면 놓치지 않고 모든 구독자님들께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좀 넉넉치 않네요. 꼭 읽고 답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말과 또 보이지 않는 곳의 기운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치지 마시고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